네, 어제 강릉 산불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4월에 이 산불 올 봄에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 경포를 덮친 대형 산불로요. 80대 주민 1명이 숨졌고 축구장 53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른바 강한 바람, 화풍이 불러온 역대급 확산 속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는데요.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주불 진화 발표가 어제 오후 4시 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씨가 곳곳에서 살아났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잔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집계하면 경포 일대 40곳이 넘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여전히 강원 동해안 건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어서 당국이 현장에서 인력을 쉽게 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릉 경포에 불어닥친 산불은 어제 비가 내리며 발화 8시간 만에 끝냈는데요. 과거 대형 산불과 비교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피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80대 주민 1명이 불이 붙은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요. 주민과 소방관 10여 명이 화상 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경포대죠. 시설 피해가 무척 큽니다. 주택은 물론 펜션이나 호텔, 차량 등 현재까지 최소 125곳이 전부 또는 부분 소실됐습니다. 축구장 53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고 이재민도 계속 늘고 있는데 6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이재민이 600명 넘게 나왔군요. 짧은 시간 이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태풍급 강한 바람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강한 바람입니다. 8시간 불이 이어졌으니까 시간당 47헥타르씩 잿더미가 된 건데요. 지난해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산불 당시가 시간당 19.3헥타르였습니다. 2배가 넘으니까 말 그대로 역대급 확산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심해서 헬기가 묶여버렸습니다. 동해안 산불 진화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8,000리터급 초대형 헬기도 뜨지 못했습니다. 소방차와 인력 진화에만 의지해야 했는데요. 여기에 경포 일대 순식간에 불이 붙는 소나무 숲이 워낙 많습니다. 또 산불 초기에는 이 밀집시설인 학교나 리조트, 호텔은 물론 경포 일대 유난히 많은 문화재 등에 대한 방화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가 대응이 다소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 3시쯤부터 바람이 약해지면서 헬기를 띄울 수 있었고 짧게나마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 3단계, 올 처음 소방대응 3단계가 동시에 내려진 대형 산불이었지만 하루 만에 주불 진화가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번에 화재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산불 원인은 사실 금세 나왔습니다. 전선 단선입니다. 오늘 오전 저희 촬영팀이 발화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현장에 이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소나무가 고압 전선을 끊었고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시작된 곳도 전선이 끊어진 곳과 일치하고 있고요. 비슷한 시간 일대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최종 조사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텐데요. 문제는 원인 제공자입니다. 전신주 관리를 맡은 게 한전인데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있죠. 그때도 이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확산했는데요. 민사적 책임인 손해배상 논란은 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전 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자연재해 성격이 짙다며 법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났고 현재 대법원이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